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이틀 전에 10일날이죠. 10일날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내신이 5등급제가 되었네, 수능이 통일화가 되었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이거 설명하는 영상도 하나 올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궁금한 포인트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입장에서 내재적 접근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수험생이나 학부형이라면 이런 거 헷갈릴 수 있겠다. 또는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Q&A 형식으로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2028학년도 대입 무엇이 바뀌나 조금 유치하고 올드합니다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식으로 부제를 달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능 선택 과목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여기는 yes라고 답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현행은 국어와 수학은 선택 과목이 있고 영어는 공통이고 그 다음에 한국사 공통이고 사회과학은 선택 과목이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보통 탐구는 2과목, 수학은 셋 중에 하나, 국어는 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공통시험 문제가 있고 뒤에 보너스 베이스하게 선택 과목 시험지가 붙어 있는 시스템이죠. 요거를 어떻게 하겠냐? 국어 하나를 합쳐. 수학도 야 이과 그 선택목 다 빼고 확동도 그냥 공통으로 넣어서 대수와 미적분 원, 우리 보통 말하는 당함수 미적분과 확동까지 다 때려 박아서 공통시험 한 세트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는 뭐 이미 합쳐져 있으니까 큰 무리 없을 것이고 한국사도 뭐 따로 합칠 건 없죠. 자, 요게 좀 특이한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입니다. 자, 우리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이죠. 물리, 화학, 지학, 생물 이렇게 이제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통합은 그 4개를 합쳐서 살짝 맛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2학년 올라갈 때 너 문과로 갈 거야? 그럼 너 경제 배워. 너 이과로 갈 거니? 물리 할래? 지학 할래? 약간 요런 거였는데 시험에서 이걸 전부 다 한 방에 합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과학만 하면 되나요가 아닙니다.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물리를 조금 알아야 하고 이과인데도 불리하고 내가 경제나 한국지리 같은 경우를 조금 알아야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과도 사회를 보고 문과도 과학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의 구분은 없다. 그러면 진짜로 완전히 only one 패턴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선택 과목은 없는데 수학 심화 과목은 검토 중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압 미적분 알죠? 이과 전형, 초월함수 미적분과 기압 파트는 문과생들이 전혀 범접하지 않았던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그냥 안 보고 수능을 보게 되면 요즘 이제 대학교 왔을 때 이런 얘기들 하시죠. 야, 대학 교수가 봤는데 고등학교에서 뭘 배우고 오는지 모르겠다. 대학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등학교 심화 수업을 가르치는 교양이 개설되는 학교가 있을 정도로 조금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죠. 그거를 간과하기 힘들었는지 야, 심화 수학은 내가 좀 생각 좀 해볼게. 지금 검토 중인데 따로 시험을 볼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약간 분위기를 흘렸습니다. 요거는 수능 시작 이후로 수학은 항상 문이과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질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OX 만들 거냐 만들지 않을 거냐 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치를 거냐 어떤 포맷을 가질 거냐를 좀 고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미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한 답은 전체적으로 통합은 되었으나 수학 한 과목의 선택 과목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수능은 진짜로 그래서 어려워진다는 얘기니 쉬워진다는 얘기니 궁금할 수 있죠. 요거는 난이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유불리죠. 유불리. 나 원래 1등급 1% 드는 똑똑한 친구가 엘리트야.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왜요? 현 시스템으로 1%와 9%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내가 1등급까지는 깜냥이 안 되는데 6, 7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었어. 6, 7% 정도 되는 학생이었어. 그럼 이제 쓱 묻어서 이렇게 약간 가는 내신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내신과 달리 9등급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완전히 똑같겠죠. 그러니까 현행의 기본 원칙은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면에서는 크게 안 변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큰 함정이 하나 있죠. 왜? 올해 여름에 킬러 문제를 빼겠다라고 해서 9월 모평에 출제가 됐습니다. 아직도 조금 말이 많은데 이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 발표한 다음에 한 번도 수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볼 수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수능의 난이도, 어렵다 쉽다를 결정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지만 전체적인 대소론은 더 어려워지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과탐 이제 신흥 강자가 되겠죠. 이과생들 중에서 탐구, 사과탐, 사회 진짜 싫어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난이도 자체는 평이할 것 같고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유불리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자, 내신 5등급제 도입의 목적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내신이 9등급제로 되어 있긴 하는데 1등급이 4%입니다. 올 1등급을 맞는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1학년 때는 그나마 좀 사람이 많고 요즘에 학령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200명이 한 학년에 넘는 학교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니네 학교 몇 명인데 막 180명, 190명 그러고 300명 넘는 학교도 몇 개 제가 보긴 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죠. 즉 전체적으로 학생이 줄어들면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줄어들 거고 그 중에 4%에 해당되는 1등급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자체 따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목숨 걸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게 좀 다양한 진로 선택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당장 내신으로 학생을 뽑고 9등급제에서 1, 2등급에 목숨 거는 친구들이 지금 딴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즉 내신의 5등급제 취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과도한 내신 경쟁을 조금 완충시켜보자 라는 컨셉이 있는 거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 등급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너무 적으면 1등급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뭔가 학점제 같은 걸 좀 해야 되면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완충제 역할로 5등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제도에는 유불리라는 게 존재하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취지 자체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학년도에는 한번 예고편을 나눈 적이 있죠. 야 그럼 당장 없애긴 좀 그러잖니? 1학년 때는 9등급 하다가 2, 3학년 때 제대로 내가 전공 고를 때 5등급제 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했다가 좀 몰매를 맞았죠. 이게 그게 뭐냐? 고1만 상대평가를 하고 고2, 고3은 절대평가 하자 요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면 나 1학년 열심히 해보고 내신 좋으면 그걸로 비비고 1학년 열심히 안 해갖고 내신 엉망이면 자퇴할랜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요 비슷하게요 영재학교나 과거 같은 특목고에서는 요 시스템을 비슷하게 차용을 합니다. 즉 진로 선택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과탐 한 과목 정도를 전공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학생들마다 선생님이 다르고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학점을 주기가 불편해지죠. 그래서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듣기 때문에 정확한 룰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로 상대평가를 하나 2, 3학년 때 가면 절대평가까지는 좀 아니고 이제 성취도 평가 하듯이 조금 약간 러프하게 학점을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점을 좀 잘 주는 경향이 있죠. 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1학년 때는 막 한 과목에 막 300명, 400명 듣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목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막 점수 0.5점 까고 숙제 받고 이러지만 그 졸업하는 막 학기 때 들었던 전공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거는 이 교수님의 재량이 조금 있죠. A뿔을 좀 더 준다거나 뭐 C 맞을 아이들을 B를 준다거나 이런 약간의 유두리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 학점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많이 성적의 내신이나 이게 부풀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처음부터 똑같이 5등급제로 맞추자라고 하는 거죠. 물론 부작용이 있죠. 대학 입장에서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궁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10%가 1등급인데 같은 레벨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죠. 자,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 도입이 되고 뭐 자격고사화 한다는 얘기 되게 많았죠. 야, 수능은 절대평가해야 돼. 자격고사화 해야 돼. 또는 뭐 서술형 문제도 넣어서 제대로 평가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좀 현실성이 없었는지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형 내신이 아닌데 내신도 서술형이 잘 안 나오는데 수능을 느닷없이 서술형으로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차후 강화될 예정이다 라는 멘트를 쓰긴 했습니다만 언제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서술형이나 논술형 시험을 봤을 때 형평성이나 공정성 논란이 분명히 생기죠. 여러분들 지금도 논술고사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하지만 내 논술 시험지 몇 점인지 아십니까? 그거 발표하면 집단 소송 걸립니다.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신경을 쓰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객관식 또는 끼케야 단답형 위주고 현재 9등급제를 유지하겠다라는 선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심화 수학이란 무엇인가? 자, 요겁니다. 자, 미적분 2와 기하를 평가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미적분입니다. 몇 년 전 얘기를 하면 미적분 2라고 불리우는데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해드려야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심화 미적분과 기하를 묶어서 이과 선택 과목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기하도 진로 선택에서 ABC로 나오기 때문에 잘 선택을 안 합니다만 이 절대 평가 방식을 예상을 하고 이 상위 대학교에서는 선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공돌이 가려면 수학 좀 하고 와야 되는데 문과 수학만 배우고 온 친구가 대학교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또는 뭐 캘큘서나 또는 뭐 공업수학 같은 수업을 듣는데 기초가 너무 부족하지 않니? 라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죠. 요즘 대학교에서도 그것 때문에 교양을 따로 만든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요거 이과에서 지나가는 친구들은 이 학업 역량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약간의 절충안과 편법으로 요거 시험 하나 좀 따로 보면 안 될까? 라는 식으로 고민을 참 하는 모양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중요한 것도 있긴 하지만 상위권 대학에서 요거를 참고하겠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당연히 이제까지 20몇 년 동안 수능의 역사를 봐왔을 때 이 과목을 선택해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상위권 대학에서도 굉장히 러브콜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실질적으로 이 시험을 보는 순간 제대로 된 수학은 완전한 통합형 수능이라 보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수학은 항상 문이과가 구분이 되어 있었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이고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 현재는 검토 중이긴 하나 올해가 지금이 10월인데 올해 안으로 어떻게든 마무리해 보겠다. 그럼 2달 안에는 뭔가 가부가 결정이 되겠죠. 자, 내신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는 이 성취도 평가 방식을 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그 교사나 학교 재량에 따라서 약간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다는 이 순수한 욕심으로 A나 B를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약간 뻥튀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말은 절대평가나 상대평가나 성취도평가를 항목에 표시하고 그 옆에 실제로 5등급제 상대평가 비율까지도 같이 표기를 해서 우리 학교는 요 룰을 어느 정도는 지키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신뢰도를 높이는 정도의 자료라고 하는데 변별력이 있을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성취도 A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방어책 또는 안전장치 정도로 병행을 하겠다는데 이것도 아직은 양식이 나온 게 없으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내신은 5등급제, 수능 등급제 이것도 핵심이죠. 얘는 5등급이니까 1등급이 10%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수능 개편을 왜 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야, 수능, 내신은 몇백 명이 보는 시험인데 수능은 막 40만 명, 50만 명 받고 20몇 명 봐오지 않았냐. 그리고 이미 대학교에서는 9등급제 시스템에 맞게 수능 최저라든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다 정해놨다. 느닷없이 이걸 바꾸게 되면 아무리 좋은 취지일지라도 훈련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능은 내신하고 좀 달라서 현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형으로 할 테니 부작용은 좀 줄어들지 않겠니? 이런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내신보다는 응시 규모가 크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 등 현재 대입 모집의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꾸기 조금 어려웠다. 라는 식으로 하지만 이걸 바꾸지 않았어. 정시 비율이 아직도 굉장히 높고 상위권의 의대 블랙홀이라는 뉴스들이 자주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이 영향력은 당분간은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취지로 유지했다고 하니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서머리를 좀 해드렸는데 약간의 포인트를 짚어서 이런 부분은 이러합니다 라는 Q&A 형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혹시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조금 더 전달을 좀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